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는 오세훈 후보에게 또 우리 유권자들에게 보수 유권자들에게 꼭 2010년 4월에 지방자치제 선거를 정말 백투더 패스트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고 싶습니다. 그때 오세훈하고 한명숙하고요 20%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요 다들 안심했어요. 아, 뭐 되겠지. 그리고 그때 또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보 이슈 이런 게 있으니까 아 이거 뭐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선거를 제 인생에서 아주 뼈아픈 뼈저린 선거로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이슈는요 박영선이나 저 민주당에서 계속 까고 뭐 불사르고 뭐 이러라고 하십시오. 결국 내곡동 이슈는요 민주당과 박영선을 불사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곡동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내곡동은요 오세훈의 장인이 그것도 어린 시절에 상속받은 거예요. 어쩌라고입니다. 오세훈이 그리고 시장 돼가지고 뭐 내곡동을 갔다. 오세훈이 서울시장 됐을 때 10년 거의 2번 시장하면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오세훈은요 강남에서 국회의원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서울을 돌아다녔다고 해가지고 내곡동 뭐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곡동 이슈는요 돌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 더 얘기해, 시큰 얘기해.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오세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장인 걸 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엔요 장인 아니라 시부모라도 남이에요. 그리고 각 가정이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장인 장모 어쩌라고. 그리고 그 왜 그래, 윤석열도 그 장모가 뭐 2004년에 했대는데 윤석열이 뭐 결혼한 게 뭐 2010년인가 11년이라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선거에서요 제일 나쁜 게 남의 홈그라운드 들어가서 막 발광하는 겁니다. 발악하는 거예요. 이번에 박영선이가요 내곡동을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오세훈의 이슈에 대해서 막 반발하고 비난하고 박영선의 이슈는 다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박영선이 오세훈 무상급식에 대해서 막 이 환기시키려고 유치원도 무상급식 하겠다고 이러고 이낙연이가 옆에서 엄마 마음으로 이러니까 안철수가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 마인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홈그라운드에 가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나의 링에 상대를 들어와 하는 게 선거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를 저쪽에서 하면 할수록 이쪽은 이제 포지티브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은요 단일화 후보입니다. 어깨 딱 펴고 TBS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재건축 구체적으로 여기저기 다 풀어주겠다.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 낭비 얘기하겠다. 서울시 시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시에다가 일했는지 하나하나 뒤져보겠다.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엉망이지 않습니까? 박원순이가 서울시에 대해서 한 거 뭡니까? 광화문 뭐 뒤집어 엎겠다고 하면서 6개월짜리 시장 대행의 광화문을 뒤집어 엎지 않나? 광화문 뭐 막아갖고 교통체증 일으키지를 않나? 그리고 박원순이 휴즈트리 그 서울역 고가에다가 이상한 냄새나는 신발 거는 거 또 뭐 있습니까?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박원순이 한 일. 그리고 박원순의 하이라이트는 성추행입니다. 그 피해 여성에게 보냈다는 박원순의 이 란닝구 입고서 막 웃고 있는 사진을 보고 저도 그냥 막 먹는 게 올라갔고 소름이 끼칩니다. 너무 징그러워요. 한마디로 진짜 징그러워요. 그 사진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800억짜리 선거를 하는 거다. 네가 뼈 빠지게 앞으로 세금 더 내야 된다. 민주당 되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특히 여성들이 이 남자 그 다음에 이 여자 이번에 다 돌아서고 맘카페도 돌아서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얘기로는요 그동안에 이 민주당에서 이 조직선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많이 오르면은 민주당의 승리다 하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화가 났거든요.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정말 이거는 열일 제치고 투표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전 투표는 절대로 하시지 마세요.
저도 지난번에 사전 투표했고 또 우리 여옥대첩에서 좌파였다가 우파였다라고 하는 분이 막 그 열심히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선거를 해야 된다. 만약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선거 호소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독려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아 사전 투표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침 일찍 새벽같이 그날 하십시오. 그래서 뭐 줄이고 뭐고 다 해서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날 아니면 퇴근 후에 하시든지 지하철 타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서울 시내에 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면은요 투표를 그냥 보궐선거로서는요 뭐 생각할 수도 없이 그냥 쫙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 대해서 한번 너희들 꼴 좋다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과 이 국힘당으로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도 괜찮아요. 지들끼리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번 선거에 지더라도 오히려 우리 지지자들이 각성을 해갖고 대권 먹으면 된다. 대한민국 사회는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권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선 다음에 중요한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3등급이 지자체 선거예요. 근데 대선과 지자체, 국회의원 선거 3종의 신기를 저 민주당 것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힘에서 오세훈이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국힘의 재탄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힘에서 김종인이 집으로 보내고 김근식기 같은 애도 보내고 그냥 텔레비전에 뭐 프로그램 하나 주든지 이래서 보내고 준석이도 얘도 이제 영선 의원이고 얘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내리 같은 지역구에서 3번이나 낙방하면은요 지역 군인들이 아우 쟤 좀 치워줘 이런 주문이에요. 준석이 말고 참신한 사람을 보내야 돼요. 뭐 안철수를 보내든지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국힘의 재탄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종인은 아마도 자기가 내가 말하는 대로 됐지 오세훈이 이긴 대로 됐지 근데 오세훈이 국힘에서 김종인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김종인한테 신세를 졌지만 그건 김종인이 자기 얼굴 내세우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표로 안철수를 밀고 국힘을 한번 다 개조합시다. 우리가 재건축은 못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합시다. 국힘을. 그래서 국힘의 리모델링을 하려면 저는 안철수를 대표로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이 김형석 의원, 금영석 교수님을 찾아가 갖고 첫 번째 질문이 저 정치해도 될까요? 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마치 알렉산더 이 대왕이 그 현인을 찾아가니까 좀 비켜달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윤석열이 현인을 찾아간 심정으로 102살을 이제까지 이제 연세를 드신 우리 김형석 교수님 뭐 울트라 우파니겠습니까? 그분을 처음 찾아간 거는 뭐 답정너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정김, 답정우였던 거예요. 그런 뜻에서 뭐 마크롱처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크롱은요 정치에서 그냥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뭐 중학교 때부터 정치하겠다고 했던 게 마크롱 아니겠어요. 윤석열 총장은 정치에 처음에 뜻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만들어 가지고 대선 조직선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삼원지 뭐 그 다 같이 자유당인지 그거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껴안아야 되는 거죠. 이기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